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 인생의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? 뭐 이런 생각들, 계획대로 잘 안 풀릴 때 느끼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압박감 같은 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특히 어떤 강연 내용 중에서 각자에게 맞는 때라는 거랑 또 자존감에 대한 통찰, 뭐 이런 걸 좀 얻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주제 같아요.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뭐랄까 정해진 코스대로 못 가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요. 오늘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만의 속도를 좀 찾아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연극 영화를 전공하셨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.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스스로 좀 실패했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. 뭐 직장이나 결혼이나 뭔가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책하신다고 해요.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아내분이 권해서 관련 강연을 듣기 시작하셨다는 점이더라고요. 이게 사실 특히 그 3, 40대 넘어가면서 한국 남성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뭐 과거 경험들 있잖아요. 학교라든지 군대, 직장 이런 데서 좀 더 수직적이고 딱딱한 소통 방식에 익숙해졌을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분이 강연을 듣기 시작하셨다는 건 저는 그게 마음속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. 강연에서 기경이라는 표현을 썼죠.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밭을 한번 싹 갈아엎는 거예요. 아, 기경이요? 네. 그러니까 딱딱했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. 어쩌면 이분 마음에는 벌써 봄이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. 그 귀경이라는 비유가 되게 와닿네요.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스스로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군요. 자, 다음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분의 고민인데요. 주변 친구들은 이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직장도 좀 자주 바뀌고 연애도 길게 이어가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거죠. 안정감을 막 찾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. 강연 내용 중에 친구들이 농담처럼 에이 걔네도 곧 이혼할 거야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위로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. 그만큼 남들 할 때 해야 한다. 적절한 때라는 게 있다는 사회적인 압박이 우리 사회에 정말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뭐 특정 나이대에는 결혼해야 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잖아요. 이런 바깥의 목소리들이 어느새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게 되는 거죠. 쉽게 그렇게 돼요. 맞아요.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.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추석 선물용 사과처럼 막 크고 보기 좋게 일부러 키운 사과가 있지만 사실은 제철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요. 억지로 키운 게 아니라 뭐랄까 스스로 가장 맛있어지는 때가 있다는 비유잖아요. 우리 삶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? 정확합니다. 세상에 정해놓은 시간표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각자에게는 가장 맛있는 결실을 맺는 그런 고유한 때가 있다는 통찰인 거죠. 그리고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그 속사정까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. 강연에서 나온 예시처럼 아내가 잠들게 기다리면서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남편도 있다는 거잖아요. 아, 네.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각자의 삶의 방식이나 속도가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내 인생의 봄이라는 게 무슨 달력에 정해진 때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무르익는 어떤 결실의 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근데 그렇게 나만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. 이거랑 관련해서 강연하신 분이 정신과 처음 갔을 때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 좀 창피하고 위축됐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죠. 네, 맞아요. 근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하죠. 사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이 없다는 걸요.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, 외모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인상,
같은 거고 이 인상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우리도 왜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표정이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그만큼 내면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?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. 사회가 막 요구하는 그런 대단한 성취, 뭐 열매 같은 걸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. 강연자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다 이거죠. 당신의 가치가 성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아주 깊은 위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인생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. 이것도 현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요. 아,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고 막막할 때는 일단 체력을 길러라.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단순히 뭐 걷고 뛰는 그런 신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삶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좀 좌절하더라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힘, 감정적인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는 뭐랄까 더 넓은 의미의 삶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 거죠. 이 기초 체력이 좀 단단해야 우리가 외부의 압박이나 내 안의 불안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탱할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.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인생의 때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,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그 내면의 힘, 특히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자,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어떤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뭐 완벽한 해결책을 딱 찾지 못하더라도 말이죠.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사회적인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 시선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어야 한다고 느끼든 그런 건 잠시 있고요.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의 기초 체력, 그게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감정적인 것이든 간에요. 이걸 돌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뭘까요?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.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.